자, 안녕하세요. 내가 이 영상을 또 찍을 줄은 몰랐지만, 찍어야 돼요. 온라인 수업이 이제 여러분들도 1, 2학년도 같이 계약을 하죠, 온라인으로. 그래서 세계지리도 3학년처럼 똑같이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건데, 저는 학습지로 내신이랑 똑같이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EBS 온라인 클래스 아직 가입 안 한 친구들이 있는데 EBS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서 자기 반에 해당되는 반 찾아서 세계지리 1반이면 1반 들어가서 꼭 수강 신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을 누르고 그 수강 신청을 눌러놔야 나중에 온라인 클래스 제가 지금 이 찍고 있는 단방향 영상을 볼 수가 하긴 뭐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다 눌렀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세계지리 책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그림 같은 거 컬러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에 흑백으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료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게 이제 이 학습지가 되는데, 이 학습지는 제가 그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려놨고요. 그 공지사항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2학년 아이들 세계지리를 조금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용을, 이 학습지는 진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 학습지 내용은 이제 내용이 되게 간결하고 별로 없으니까 아마 강의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지리를 좀 쉽게 배웠으면 좋겠고요. 이 학습지의 특징은 이 확인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숙제죠. 수업을 일찍 끝내주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이 문제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밑에 제가 네이버 폼 주소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었다는 증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계지리를 수업할 건데, 세계지리는 말 그대로 세계의 땅의 모습이 어떻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용 중에 첫 번째 보면 세계화 써 있는데, 의미는요, 인간의 활동 공간이 지리적으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뭐가 커지면서 상호 연계성이 커진다라고 해요. 자, 상호 연계성이 증대되어 국경의 제약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이라고 한다. 즉, 세계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적인 상호 연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이 국경의 제약이 약해지는 현상이 세계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는 옛날에 해외여행 가려면 그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남자애들은 예전에는 그 해외 나가려면 어느 정도 집에 재력이 있어야 돼요. 1970년대 과거에 해외여행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저희가 옛날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당신이 해외여행길에 오른다면 그때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번영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민간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70년대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과거에는 출국 자체가 아예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자유여행이 가능해진 게 1980년대 후반이요, 노 의원님? 네, 89년도부터 이렇게 했죠. 88년도 올림픽, 88 올림픽을 예. 거치면서 네. 우리나라도 개방되고 우리도 해외 개방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네. 그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많이 해외 나가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본물 터지시 나가죠. 네. 20대들은 거의 모두가 방학 때 되면 어디 뭐 해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얘기도 어느 정도 해당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해외를 나가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를 떠나서 그쪽의 나라 살겠다, 혹은 뭐 군대를 안 갈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해외 나갔는데 거의 아무 거리낌 없죠.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무비자, 그러니까 비자 없이 나갈 수 있는 나라들도 많아지는 추세가 이 세계화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경을 보게 되면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영상 얼굴 보면서 하는 화상 채팅 같은 것도 이제 뭐 중동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제 그 영톡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적, 공간적인 거리가 단축되는 게 세계화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정확한 특징을 보게 되면 사람, 물자, 정보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 이 전염병이 퍼지게 되니까 모든 나라들이 뭐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이 되어버리는 게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국제 협력과 국제적인 분업이 활발해진다. 자, 국제적 협력이 커진다는 건 우리 지금 미국에서 미국 트럼프나 아니면 세계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한테 너네 코로나 어떻게 극복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도와주는 거, 키트 보내주고 마스크 보내주는 거, 이런 게 다 국제 협력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국제적 분업이 활발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 국제적이라는 건 아까 전 세계적인 건데 분업이 나눌 분자의 업무업이야. 그러니까 그 자신의 업무를 나눠서 한다 이러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삼성의 스마트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잖아. 반도체도 들어갈 것이고, 액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액정은 LG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에 있는 칩은 소니 걸 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라들의 그 부품들이 이제 모여서 한 개의 제품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게 국제적 분업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일단 여기 위에 자료 보면 교통 발달에 따른 세계 일주 소요 시간의 변화라고 써 있는데, 이게 1850년대에는 이제 거리가 대충 380. 그러니까 380일 정도 걸렸다는 거죠. 세계 일주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2000년대 보면 이제 하루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교통이 발달했다라는 거고, 갖기가 쉬워지니까 이제 뭐가 증가한다? 시공간적인 거리가 단축되면서 세계화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지역화라고 있는데 각 지역의 세계적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계화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야. 공용어, 영어를 쓰고 자신들의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지. 유행처럼 저 배기 바지가 유행이면 다들 저 배기 바지를 입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세계화가 되면서 다 단편적으로 통일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뽐내는 게 이 지역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 양복, 기성복이라고 하는 패턴이 쭉 퍼지다가 우리나라의 특별한 한복이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돋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지역화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역화 전략은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녀야 돼. 그럼 눈에 띄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 지역화, 띄일 수 있는 전략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보니까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증명하고 표시된다. 자, 그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장원 복숭아 이런 식으로 이천, 쌀 이렇게 딱 그 지역을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이 딱 티가 나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의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한대. 자, 그 지역이 판매하는 물건이야.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시설 등을 개발하는 거야. 이거는 장소를 파는 거죠. 우리 그때 물건 팔 때 뭐 한다고 표현을 해? 마케팅 한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장소 마케팅. 자, 그 다음에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축제 등을 브랜드로 인식시켜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자, 이거는 지역을 브랜드화 시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지역 브랜드화. 자, 세 가지 방식이 다 뭐라 그랬어? 그 지역의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하면 이런 음식과 이런 제품들이 유명하지라고 딱 하는 지리적 표시제. 그다음에 하나의 장소를 인식해서 매력적으로 파일 수 있도록 시설 등 개발하는 장소 마케팅. 이거 대표적인 예가 뭐가 돼 있어? 자, 우리 춘천하면 닭갈비가 떠오르죠. 근데 이 닭갈비는 지리적 표시제로 될 수도 있고, 그 닭갈비 거리를 만들었어. 다 춘천에 오면 닭갈비를 먹어야 돼. 그리고 그 거리를 시설 등을 재정비한 거야. 이거는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브랜드화는 브랜드로 인식시켜서 지역 이미지를 높인대. 근데 여기 예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축제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서비스 축제 등을 브랜드로화. 그러니까 우리 장원에서 복숭아가 대표적인데 이 복숭아의 이름이 뭐야? 햇살이잖아. 이런 게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가 돋보이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거지. 자, 밑에 확인 문제는 교과서 펼쳐보시고 답을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원래 밑에는 여기 보면 다음 차시 준비물 보면 과자 한 봉다리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쌍방향 수업 때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다음 쌍방향 수업 때 과자 한 봉다리 근처에 꼭 준비해 놓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경제화와 지역화가 미친 영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경제의 세계화. 아까 세계화가 국경의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의 세계화가 어떻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화로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세계가 위아더 월드 되는 거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현상. 자, 경제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근데 물건을 사고 파는데 우리가 어디서 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장원도 지금 뭐 다시 시작했지만 5일장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현상을 세계 경제의 세계화라고 하고요. 영향을 보면 세계 각국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도 하지만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어떻게 되기도 한다? 심화되기도 한다. 제가 지금 알러지 때문에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아름답지 못한 점 사죄드립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고양이가 2마리로 늘었거든요. 네. 고통이 2배가 됐어. 그래서 이거 일부러 목 좀 가시고 오후에 찍었는데 아직도 목이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영향 두 번째. 세계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 왜? 이동이 쉬워지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자연 환경에 자,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니까 어떻게 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제주도도 예가 되겠죠. 제주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됐어. 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거든. 그런데 성산 일출봉 같은 곳을 막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 계단이라는 게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위에 앞에 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앞부분은 장점이 되는 거고 뒷부분은 단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활성화되지만 장점이고 뒤에는 단점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2번 문화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의미, 세계화로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보게 되니까 문화가 세계화되면서 문화 갈등이 발생하거나 지역의 전통 문화가 변질되기도 했다. 자,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지역 문화 전통 변질돼. 이건 뭐야? 단점이야. 그다음 소수의 문화가 쇠퇴하거나 사라져서 다양성이 약화됐대. 이것도 역시 단점이야. 그럼 장점은 왜 없죠? 라는 거지. 장점은 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 장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인도에서는요,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할 때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은 생명과 이제 긍정적인 것 측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왼쪽은 배출과 부정적인 측면을 뭐 그런 걸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왼손을 잘못 쓰면 이제 그 문화적인 엄청난 결례를 범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왼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거의 뭐 나가 죽어라, 저주하는, 뭐 너는 이제 가위에 눌러 죽을 것이야 라고 막 저주를 내리는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머리를 쓰다듬을 때 왼손 오른손을 구분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문화적인 세계화에 통해서 이제 다양한 문화를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문화의 세계화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제가 하나는 채워드릴게요. 자, 문화의 세계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 그냥 이거는 좀 약간 올드하지만 강남 스타일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싸이가 노래를 냈어. 한국 노래로. 오빠는 강남 스타일 막 했어.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엄청나게 유행을 한 거야.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나와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싸이가 한국어 대표로 나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수업을 엄청 짧게 진행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세계화 지역화의 시대에 대응. 자, 지역이 경제, 문화적으로 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세계 여러 지역과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및 문화 경쟁력이 강화된다. 지역의 문화 보존을 통해 세계의 문화의 다양성에 공헌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 자, 여기 보면 문화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거는 세계화야, 지역화야? 이거는 지역화 얘기죠. 그리고 세계 문화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대. 이건 뭐야? 이건 세계화의 얘기잖아. 자, 그래 대응을 하는데, 자,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뭘 쓰면 되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뭐였어요? 우리 방금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지리적 표시제. 아까 했잖아. 지리적 표시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장소 마케팅, 세 번째는 지역 브랜드화.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자, 문화의 문화 보존을 통해서 세계의 문화의 다양성에 공헌한데, 자, 우리나라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한복을 입혀보고, 아침에 우리 그 식문화를 알려주고, 젓가락 문화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하면서, 와, 이렇게 밥을 먹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양성에 공헌을 한다는 거죠. 일례로 미국에서는 조기 교육 중에 젓가락 교육이 되게 유행이래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젓가락질하면 손 막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손을 움직이게 하면서 뇌 발달에 영향을 준 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런 학업적인 능력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타면서 미국 내에서 조기 교육이 젓가락 교육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자, 역시 밑에 확인 문제는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확인 문제에 대한 답은요, 아마 쌍방향 수업 때 같이 맞춰볼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 찾으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줌에서 누구 이렇게 찍어가지고 답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답을 채우긴 해야 되는데, 그게 정답인지 확인하는 건 쌍방향 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1차 시는 끝이 났습니다. 자, 교과서 어디 봐야 되는지 궁금하면 여기 위에 써놨으니까 거기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질문사항 있으면 꼭 옆에다 적어놔서 쌍방향 수업 때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첫 시간을 마칠게요. 안녕.